안녕하세요. 써는코딩 써니입니다. 네, 오늘은 프로그래밍 101 그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그 주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네 번째 시간도 주석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더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잠깐만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걸 배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좋은 코드를 짜는 사람 또는 나쁜 코드를 짰지만 좋은 주석을 짜는 사람.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자, 나쁜 코드를 짜는 사람 또는 나쁜 코드에 나쁜 주석을 다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거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이번 시간은 그거 다음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에 예제를 봤어요. 자, 예제를 봤는데 우리가 그래서 주석을 달면 주석을 제거해서 좋은 코드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즉 변수명을 적절하게 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i가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경우에 팝업을 띄운다 라는 예제를 줬어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조건문이니까 뭐 이렇게 뭐 이 값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특정 조건인 경우에 팝업을 띄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고 그 다음에 show popup이라고 우리가 호출을 하겠죠. 자,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딱 쓰면 우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래서 위에다가 그 이유에 대한 주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즉 나쁜 코드를 짠 거죠. 그쵸? 그리고 이건 뭐예요? 좋은 주석을 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 코드에 대해서 이해가 가죠. 조건이 그랬구나. 조건이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경우에 팝업을 띄우는 거였구나 라고 이해가 가죠.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정의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적절하게 is show 팝업. 팝업이 노출될 조건을 변수명으로 적절하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100, 200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해준 다음에 아까 전에 if 문을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주석을 달았는데 이제 이 주석을 지워도 되죠. 왜냐면 이 조건이니까. 이 조건이 뭐야? 그럼 여기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볼 때 오해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쉬운 코드가 됐죠. 아까 전에 방금 전 화면을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만약에 이 주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 주석이 없어요.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게 뭐야? 그래서 왜 팝업을 여는데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적절하게 주석을 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적절하게 주석을 다니까 우리가 오해가 사라진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A, B, C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주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 자,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럼 A가 업데이트하는 거구나. 그리고 C가 그 결과를 반환하는 거구나. 그리고 B가 화면을 갱신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여기서 더 좋은 코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주석을 변수명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 데이터라고 만들어 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반환하고 그 데이터가 이제 업데이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 업데이트를 노출할 거야 라는 것을 보고,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 이전에는 주석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지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코드구나.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 할지 여부를 물어보는 코드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에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 할지를 하는, 업데이트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석을 달면은, 자, 이 주석을 가지고 적절한 변수명으로 우리가 바꿔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 뷰를 만들어요. 뭐 이렇게 쭉 페이지 뷰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 자, 페이지 뷰를 만들면은 여기 이제 리스트가 몇 개를 노출하는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리스트 노출하는 것에 대한 개수를 그냥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봐요. 자, 맥스 페이지 넘은 5다라고 했어요. 한 페이지의 최대값은 5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만약에 주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왜 뜬금없이 오지?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하는데, 주석을 딱 달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의 최대값이 5니까, 그래서 여기가 5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절하게 변수면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맥스 페이지 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상수값을 선언을 해서 그 상수값에다가 5의 값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주석을 쓰지 않아도 돼요. 맥스 페이지 넘이, 요게 있는 값이니까 이게 5구나. 자, 한눈에 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추가 효과가 있어요. 자, 우선 검색할 때 편해요. 예를 들어서 스펙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 자, 기획자가 스펙 변경을 요구를 합니다. 자, 페이지 넘버가 지금 맥스 값이 5개인데 이것을 10개로 바꿔달라는 기획자가 요구가 왔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인텔리제이나 아니면 뭐 다른 좋은 IDE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죠. 자, 그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해요. 그쵸? 근데 이렇게 검색해요. 그러면은 진짜 수백 가지 나와요. 수백, 막 수천 개 정도 검색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검색이 잘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맥스 페이지 넘이라고 내가 정의를 했으면, 자, 이거 검색해봐요. 한 번에 검색되는 거예요. 그쵸? 훨씬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이것을 10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5에서 10으로 변경을 했어요. 자, 이러면은 끝입니까? 끝? 아니에요. 자, 어떤 게 또 5에 대해서 또 이 영향을 받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프로그래밍 할 때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하면 안 돼요. 자, 또 검색해야 돼요. 또 어디선가 5를 쓰고 있는 부분을, 자, 검색을 해서 그 부분도 다시 10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밑에 있는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10으로 바꿨어요. 자, 그럼 끝입니까? 네, 끝이에요. 자, 물론 이 변수를 적절하게 사용해 줬으면 끝이지만, 자, 사용해 주지 않았다면 다시 위에 있는 것처럼 검색해야 되지만, 자, 변수명을 이렇게 상수 형태로 적절하게 표현을 했다면은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냥 여기에 있는 값을 5에서 10으로만 변경한다면 자 우리가 이제는 그 기획자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버그가 없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좋은 주석과 나쁜 주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석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자, 이제 공부를 했으면 이러한 주석은 쓰지 말고 이러한 주석은 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쁜 주석 한번 볼게요. 자, 나쁜 주석. 자, 나쁜 주석이 뭐예요? 자, 코드와 다른 주석이에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봤어요. i++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주석으로 뭐라고 그래? 주석으로 자, i 더하기 2를 한다. 막 이렇게 적어놨든가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자, 헷갈리죠.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처음에 누가 자 주석에 a 더하기 2로 이렇게 그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이후에 코드를 i 더하기로 코드 넣으면 변경이 됐어요. 자, 근데 그럼 이 주석을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당연히 지워야 되는데 이 주석을 지우지 않고 남긴 거예요. 자, 대부분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런 경우들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코드하고 자, 주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게 돼요. 자, 이러면 나쁜 코드가 되는 거예요. 나쁜 주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항상 리팩토링이나 자, 코드 개선을 할 때는 자, 주석을 꼭 확인하셔서 주석도 지우던가 아니면은 변경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또 볼게요. 중복되는 주석이에요. 자, 이것도 되게 많아요. 자, i++를 한다. 근데 i에다가 1을 더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위드에다가 더하기 1을 하고 곱하기 하이트 곱하기 3을 한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주석을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그렇게 해요? 자, 이건 일부 회사에서 자, 꼭 주석을 적으라고 꼭 할 때가 있어요. 강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참 쓸말이 없는데 주석을 꼭 써야 되니까 그냥 그 코드를 풀어 써서 주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실제로 있는 경우입니다. 저도 실제로 봤고요. 자, 이런 경우도 되게 잘못된 나쁜 주석에 속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자, 꼭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자, 너무 당연하면 그냥 그 주석을 안 적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거 밑에 있는 거 자, 위에 거 봅시다. i 더하기를 한다라는 거에 i 더하기 1을 한다라고 이거는 차라리 안 적어 주셔도 돼요. 자, 밑에는 한번 볼게요. with 더하기 1 곱하기 height 곱하기 3. 자, 이렇게 하면은 주석을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주석으로 처리된 코드. 자, 이것도 나쁜 거예요. 우리 요즘에 Git이라든지 SVN이라든지 그런 소스 버전 관리를 사용하지 않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회사에서는 Git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Git이라는 좋은 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코드 변경을 하면 그 이전 코드를 주석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삭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주석으로 남겨놓으시면 자, 이후에 볼 때 오해가 돼요. 이게 왜 주석으로 남겨져 있을까? 자, 오히려 혼돈스럽다니까요. 자,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뭔지 아시겠죠? 자, 주석으로 코드가 남겨 있으면 이게 왜 중요한 건가? 이게 이 주석이 중요한 건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주석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그렇잖아요. 그냥 코드를 리팩토링 했는데 이전 코드를 그냥 남겨둔 거예요. 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은 그거 한 번 더 보게 돼요. 그럼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해하기 쉬운 코드 짠다고 그랬어요. 왜 이해하기 쉬운 코드 짜요? 자, 근무 시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자, 그렇잖아요. 근데 주석된 코드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근무 시간이 는다?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쁜 주석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좋은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주석이 뭐냐면, 자, 내 생각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주석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리팩토링을 열심히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또는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때의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주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다시 시간이나 능력이 향상돼서 자, 다음에 뭔가 다시 리팩토링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이걸 한 줄 딱 보면은, 아,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하려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자, 다음번엔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절약되는 거예요. 물론, 자, 이렇게 쓰면은 좀 멋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써요? to do 뭐뭐뭐뭐 하자 뭐 이렇게 쓰죠. 자, 이걸 그렇게 문장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복잡한 코드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주석.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날짜를 처리하는 무언가 로직을 만들었어요. 근데 날짜를 처리하는 로직을 만들었는데, 이 날짜를 처리하는 로직이 한 20줄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아니, 한 100줄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 100줄을 물론 잘 짰기 때문에 잘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반환값이 y가 하나 빠졌군요. YYMMDDHHMMSS다 라는 것을 이렇게 주석으로 딱 적어 놓으면, 아, 내가 여기 있는 100줄짜리 코드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이거는 반환값이 뭐구나, 그냥,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 다음에 그냥 이걸 가져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처음은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의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코드를 다 읽어야 되는데, 자, 읽지 않고 우리가 간단하게 위에서 정의해줘서, 자, 이렇게 돼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읽어도, 아, 코드 몰라도 되지만, 아, 이게 뭐야, 뭐 하는 코드야 라는 걸 한 번에 눈치챌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사실 간단하게 코드를 짜려면 스펙이 간단해야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아, 당연히 간단한 스펙이 돼야 당연히 간단한 코드가 나와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적 맞아요? 이게 스펙이 간단하게 나와요? 아, 이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쵸? 기획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런 유저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자, 유저가 간단합니까? 자, 사용자는 간단하지 않아요. 사용자는 복잡해요. 자, 그러면은 스펙도 복잡하게 나와요. 자, 그럼 스펙이 복잡한데 어떻게 코드가 간단해져요? 당연히 우리가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대부분 그래도 복잡해집니다. 그쵸? 자, 스펙이 복잡하니까 코드도 복잡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 코드를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냥 여기다가 주석으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스펙으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로그인이 되었을 땐 무슨 처리를 한다. 근데 로그인이 되지 않았을 때 무슨 처리를 한다 라고 우리가 여기다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포스트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포스트라는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1 로그인이 되었을 때,
자, 이 로그인이 되지 않았을 때 무슨 처리를 해준다 라고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이건 스펙이에요. 그쵸? 과정을 적어주는 게 아니라 스펙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코드를 만약에 나중에 읽으려고 해도 자, 이 스펙을 알면 스펙에 맞춰서 코드를 읽을 수 있게 되니까 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쵸? 자, 우리가 왜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우리 이거 뭐라고 했어요? 국어 시험 문제를 풉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를 풀 때 먼저 지문부터 읽어요, 문제부터 읽어요? 그쵸? 문제부터 읽으라고 하죠. 왜 문제부터 읽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고 지문을 읽으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스펙을 먼저 읽어요. 그리고 코드를 보면 코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복잡한 스펙이면 스펙일수록 더욱더 빨리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주석 덕분에 아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에요. 자, 누구한테? 다른 사람이 읽을 때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거나 또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반드시 주석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해당 로직이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성능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해당 로직은 성능이 좋지 않으니까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된다. 즉 포문 같은 데다가 막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포문에 쓰지 말고 포문이 끝난 이후에 호출해 달라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근데 만약에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자, 그냥 뭐 성능상 문제 없겠지. 그럼 포문에다가 막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능 하락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석으로 적어주자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i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약간의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et timeout이라는 이런 메소드를 해가지고 뭔가 함수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50ms라는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 함수 호출해도 될 것 같은데 왜 50ms를 주고 있지? 라는 코드들이 많아요. 진짜 많이 있어요. 자, 어딜 가든지 있는 코드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깜짝 놀라지 않기 위해서 위에다가 주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쭉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해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코드를 보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좋은 주석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나쁜 주석을 하지 말고 좋은 주석으로 코드 주석을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바로 주석이 먼저냐 코드가 먼저냐는 거예요. 마치 TDD 같죠. 그래요. TDD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먼저 짜냐 아니면 코드를 먼저 짜냐 뭐 이런 겁니다. 자, 주석도 주석을 먼저 짤까 코드를 먼저 짤까 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그냥 코드로 짜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이라면 그냥 코드로 짜면 돼요. 그러나 복잡한 케이스, 복잡한 스펙이라면 우리가 먼저 주석을 짜기 앞서서 코드를 짜기 앞서서 먼저 주석을 짜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주석으로 기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줄씩 지우면서 해당 주석을 코드화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인출에 대한 ATM기를 뭔가 기능을 메소드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스펙이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어요. 자, 1, 뭐 현금 카드를 넣는다. 뭐 읽고 뭐 화면을 표시한다. 그리고 인출을 클릭한다.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다.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입력한 비밀번호가 확인 후 인출 준비를 한다. 카드와 현금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5-1 만약에 비밀번호가 3회 이상 틀린 경우 시스템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해당 현금 카드 인출 작업을 종료한다 라는 우리가 이런 거를 자 처음부터 자 인출 ATM기 메소드를 짜주세요 라고 하면은 자 복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스펙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실제 예제로 봐도 지금 그냥 예제로만 간단한 예제로만 봐도 좀 복잡한데 자, 실제는 얼마나 더 복잡할까요? 진짜 복잡할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복잡한 메소드를 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 시나리오를 쭉 코드로 적어 주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주석으로 쭉 적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주석을 한 줄씩 지워가면서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자 사용자는 ATM에 현금 카드를 넣는다. 그러면 유저 기브 카드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은 카드 정보를 읽는다. 시스템 리드 카드 인포 그리고 시스템은 화면에 메뉴를 표시한다. 시스템 쇼 디스플레이 자 사용자가 현금 인출을 클릭한다. 유저 클릭 시스템 withdraw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코드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석이 왜 주석을 먼저 적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한 번 정도를 좀 더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코드를 기입하면은 물론 전문가라면 바로 코드로 기입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자 이 과정을 듣는 사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는 자 대학생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자 지금 막 그 개발을 시작하는 주니어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분들이 개발을 하기에 앞서서 자, 복잡한 메서드를 한 번에 짜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석으로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코드로 작업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좋은 코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빨리 코드를 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